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전시회를 하나 갔다 왔는데 그 주제가 한티마을 대치동이란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사실 친구가 추천해 준 거여가지고 같이 가자고 친구도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갔다 온 거를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요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포스터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목은 한티마을 대치동이에요. 음, 여기가 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 전시인데요. 광화문역하고 서대문역 그 사이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사실 집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어,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네, 요 박물관도 가볼 겸 해서 전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전시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한 동료분께서 추천해준 이 책을 추천은 아니고 알려주셔가지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전시회를 오고 나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요 대치동이란 책과 부동산 좀 아는 10대 요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까지 좀 추가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지, 처음에는, 단독주택, 뭐, 이제 예전에는 진짜 엄청 오래전에는 초가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강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다음 강남 안에서, 이제 대치동이 학원가로 유명하잖아요. 사교육 1번지로 유명한데, 그 대치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대치동의 역사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한번 그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충정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게 7월 달에 로드뷰인데 아마 철거가 결정이 되기는 해서 지금은 뭐 이주하고 철거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최근까지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도 했고요. 네이버 매물에도 있더라고요. 네, 1932년에 지어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고, 위치는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사실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느낌이긴 하죠. 세대수가 41세대인가? 40세, 4, 50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깝기는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시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기는 37년에 준공되었다고 나오긴 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는 32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이 도요타 다네오의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도요타 아파트라고 지었고 그다음에 70년대 유림 아파트, 80년대 충정 아파트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지금 충정 아파트로 불리고 있고요. 기존에 4층에서 5층으로 좀 증축됐을 뿐, 이 자리, 그러니까 이 4층까지는 사실 30년대부터 계속 지켜온 그 자리이죠. 이게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2년 올해 6월 달에 철거가 결정이 됐고, 이거를 철거하고 나서 이 부지는 뭘로 사용될 거냐, 이 충정 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 공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수고 뭐 어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공원 같은 네, 그런 걸로 지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실제 봤을 때는 40세대로 나오고요. 1평부터 35평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가격은 20평이 10억 5천. 네, 32년에 지은 이 거의 쓰러질 듯한 건물이 20평에 10억 5천입니다. 그만큼 이 서대문구 충정로 땅값이 장난 아니구나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최초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 종합 아파트인데요. 현재 아파트랑 좀 비슷하죠. 보통은 이제 뭐 주공 아파트라고 불리는 왜 이렇게 경비실도 있고, 네. 그래서 현재 아파트와 친숙한 형태로 지어진 최초의 아파트를 종합 아파트로 불리긴 하는데요. 아파트먼트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처음 사용했대요. 그리고 얘는 58년도에 지었어요. 중앙건설이 그 지금 고려대학교 있죠.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교 옆에다가 지었고요. 현재는 성경 종합 아파트라고 95년도에 재건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있어요. 성경 종합 아파트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아직 있고, 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아파트다.
하는 종합 아파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포 아파트. 얘는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래요. 그 전에는 단지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얘는 1962년도에 지은 아파트이고요. 91년도에 이제 철거하고, 네, 재건축을 지금은 현재 재건축이 된 건데, 이렇게 해서 단지식으로 해서, 네, 마포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고, 현재 마포 삼성 아파트. 91년도에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된 아파트가 마포 삼성 아파트이고, 네,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때까지는 대부분 서울 기준으로 해서 84%가 단독주택이었대요. 그리고 75년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2%도 안 됐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13.5%였는데요.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어서 2019년에는 서울 주택의 62.3%가 네,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역사를 보다 보면 시민 아파트, 뭐 시범 아파트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라는 그 사건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단지식으로 1962년에 마포 아파트를 짓고 이제 70년대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그런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이게 짓게 된 이유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막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막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해서 판자촌,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데 주로 산 아래쪽에 산 가장자리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민 아파트, 즉 시에서 지은 아파트를 짓게 이제 정부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정해진 기간에 그때는 이제 독재 시대였으니까 군, 군사 독재 시대였으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뭐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도 턱없이 낮고 근데 중간에서 이제 업체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더 비리가 심했을 테니까 네, 지금보다 더 심했을 테니까 그래서 막 날린 공사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와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당시 지었던 시민 아파트들이 그런 날림 건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와우 아파트 건설 업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룡건설에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대룡건설에서 또 하청을 주잖아요. 근데 그 하청업자가 무면허 업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말 다 했죠. 무면허 업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69년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12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70년 4월에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럼 사람들이 이 시민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엄청 불안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시민 아파트도 곧 붕괴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등장한 게 시범 아파트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때 박정희 정부였으니까 박정희 정부 때 새로운 이름으로 시범 아파트. 근데 조금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조금 소위 잘 사는 그런 중산층 이상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름을 이제 시범 아파트라고 내면서 서울 곳곳에 보면은 지금도 특히 대표되는 게 이제 70년도에 지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죠. 지금까지 있고 재건축이 아직 추진 중이어서 아직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의도 외에도 뭐 다른 구에도 시범 아파트들이 네, 있었습니다. 뭐 일부 재건축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그냥 지금 아파트랑 사실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의 전형이 되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71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군데 시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시 분양가를 보면은 25평이 212만 원이고요. 평당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212만 원이고 40평형은 571만 원. 지금은 사실 평당 거의 7천 할까요? 거의 물론 이제 세월이 거의 50년 이상 지나긴 했지만
네, 그만큼 물가가 엄청 상승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었고, 당시 200만 원은 일반 직장인 수년치 봉급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직장인 봉급이 월 한 200, 3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이 아니라 수년치라고 하니까, 네, 그 당시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당시 이제 찍었던 제가 임장 갔을 때 찍었던 시범 아파트 여기고요. 거의 5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진작 진행됐어야 되는데 조금 속도가 더디기는 해서 그래서 뭐 임대 아파트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런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고요. 네, 여기 63 빌딩 앞에 이렇게 시범 아파트가 있었고 아직 밑에 상가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차들은 보면은 다 고급 차였어요. 고급 외제차. 아무래도 가격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국민주택, 국민평형이라고, 국평이라고 하죠. 국평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미터. 이 당시에는 85제곱미터였나 봐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형의 시작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5명이었대요. 그래서 1인당 최소 면적 5평을 적용해서 그래서 전용 면적 25평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구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식모방이 있는 정도? 네. 이제 왜냐면 요런 아파트들을 중산층 대상 조금 잘 사는, 소위 말해 그냥 조금 잘 사는 그때 이제 식모가 같이 살았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여유가 돼서 그런데 이제 현대 가전 제품들이 막 들어오면서 굳이 집에 같이 살 필요가 없던 거죠. 지금의 이제 가정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식모방도 그렇게 차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었다. 아파트의 시작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시회의 이제 주제인 강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이 원래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 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도곡동에 언주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27년에 개교한 언주초등학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언주 공립보통학교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27년에 개교해서 63년도에 원래는 경기도 광주군이었다가 63년도에 서울시 성동구로 편입을 하게 돼요.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의 유일한 구가 영등포구 하나였대요. 그래서 영등포구가 메인이었고 이쪽은 영등포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해서 영동지구 뭐 개발, 뭐 계획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이었다가 여기가 63년도에 서울 성동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년도에 여기까지가 성동구였잖아요. 성동구에서 한강 남쪽을 강남구 자체로 분구를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 강남구에서 79년도에 강동구로 분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동구는 송파구로 분리되고 강남구는 서초구가 분리되고 성동구는 광진구가 분리돼서 지금 현재의 구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강남이 이렇게 땅값이 비싸졌냐를 한번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66년부터 80년 사이에 서울 인구가 하루 평균 900명씩 늘었대요. 근데 하루니까 이게 1년에 사실 인구가 33만 명씩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사실 10만 명이라 해도 다시 하나의 도시라고 보통 여겨지는데 그래서 도시 이제 과밀 형상이 너무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70년대부터 강북 40%, 그 당시에는 이제 강북, 종로, 이 기존의 한양이었던 거기가 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북 40%, 강남 60%라는 인구 구조를 목표로 해서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북에 있던 사람들을 강남으로 이제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허허벌판 논밭이었대요. 완전 개발 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도 건설해주고 지하철도 건설하고 이제 아파트도 막 지어주고 했는데 좀처럼 사실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과 목동을 사실 메인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옮기지 않으려고 했대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북이 좋다는 인식이 있기도 했고 거주지를 사실 쉽게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꾸 더 뭔가 정책적으로 유인을 했어야 됐죠. 네. 이제 거기에 책에 나온 거에는 박정희 정권의 다른 속셈으로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에 강남 일대의 땅이 완전 헐값이었겠죠. 그냥 논밭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오른쪽은 여기를 보면 음, 오른쪽은 여기가 탐천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은 양재천이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휘몰아치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잦은 수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뭐 잠실이나 뭐 대치역이나 2011년에도 홍수가 일어났었던 곳인데 어쨌든 이게 옆으로 천을 끼고 있어서 그런 홍수에 잦은 범람으로 인해서 수해를 겪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누가 살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 당시에 또 아무것도 더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이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좋아질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미리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을 이제 유인책을 내게 되는데 강북에 있던 그런 도심을 특정 시설 제한 구역,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못하게 해서 상업이나 뭐 교육시설, 학원 같은 거, 유흥시설 같은 거를 새로 짓거나 뭐 어떤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허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소리죠. 거기서 장사를. 그래서 유흥시설부터 강남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동지구, 그러니까 즉 강남에 뭔가 이주하게 되면은 세금, 뭐 면허세, 도시계획세, 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주고 어쨌든 그런 오히려 더 돈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하도록 엄청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서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조금 이동하긴 했지만 주거지로서는 사람들이 이동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하나 더 정책을 낸 게 그래서 학군을 옮겼어요. 학교를 옮기고 학교만 옮기면은 정말 학교만 왔다 갔다 할까 봐 학원 자체도 다 옮겼다고 합니다. 학원을 옮겼었나요? 학원은 그냥 나중에 생긴 것 같아요. 네네. 학교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가 이동한 그건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다 종로구에 몰려 있어요. 그 당시 여기가 이제 사대문 안에 있던 한양 그 메인 강북 도심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매입 낙후됐지만, 네,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당시 명문고였던 고등학교를 다 죄다 거의 다 강남 쪽, 그다음에 여기 양천구 목동 쪽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로.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목된 게 휘문고랑 경기고였어요. 그래서 경기고는 그 이제 1900년대에 설립한 공립학교고요. 휘문고는 1906년에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명문고였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그때 비평준화였어요. 그랬는데 비평준화여서 이제 명문고를 가려는 수요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데 이제 고교 평준화, 즉 약간 이른바 뺑뺑이를 하게 되면서 명문고가 아무래도 조금 위상이 좀 약해지면서 처음에 막 반대를 엄청 했던 그 기세가 조금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고가 강남구 산성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기존에 있던 경기고 자리는 지금 정독도서관으로 보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 가보면은 진짜 딱 학교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은 휘문고였어요. 그래서 휘문고는 사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휘문고 재단이 강남구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던 그 대지를 개발을 못하게 묶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 개발 제한으로 묶어버리면은 그 땅값이 아무런 그냥 0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대치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기존의 자리는 지금 안국역 근처에 있는 현대건설에 매각을 해서 현대건설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떠한 정책, 유인책, 뭐 협박 이런 협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고등학교를 다 이주를 시켰고요. 거의 70년 후반부터 7, 80년대 네. 그리고 이전하는 학교마다 건축비 뭐 3,600만 원. 그 당시에는 엄청 크죠. 뭐 지원하고 어떤 세금 같은 것도 다 면제해주고 네. 그런 걸 통해서 1호 고등학교들이 다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정부의 힘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 강북이 메인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강남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북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심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낙후된 이런 강북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다시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강남에 너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강남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강남 이주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제 학교 학원 학교만 옮기면은 학생들이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사설 학원도 막 이전을 권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을 거부하면은 건축법을 적용해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이제 강북에서 강남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그런 도로나 지하철 같은 것도 이동이 쉽게 건설을 해줬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도 70년대에 건설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학군 대치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서 잠깐 끊고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